이번 시간에는 11.7절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이용한 게임 인공지능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그 간단한 게임인 틱택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그 오목 두 개를 구현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좀 알으면 좋을 게 그 모든 게임은 정석이 있죠. 정석이 있는데 이런 정석 규칙은 프로그램에 전혀 코딩을 안 했고요. 그냥 MCTS만 순수하게 적용을 프로그램 했습니다. 먼저 저 틱택토 게임을 보면 그 메스에서 이제 스퀘어 루트하고 로그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UCT 그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3바에 3으로 두고 이제 그 9개 칸을 다 그 안 둔 상태 하이픈으로 표시를 하고 이건 앞에서 하고 똑같죠. 우리 그 미니맥스 공부했을 때하고 똑같고요.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클래스를 동원해서 그 노드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않고도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트리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을 안 하면 프로그램이 아주 복잡해지고 좀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했고요. 앞에서도 클래스를 사용을 한번 했었죠. 들어가 보면 이 스테이트는 이 노드의 상태 이런 거죠. 이런 상태를 이제 나타내고 프로그램에서는 이 2x2 아니 3x3 배열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렬로 9개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에서 그 어떤 플레이어가 O 아니면 X죠. X는 컴퓨터, 그 O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그 뒀는지 표시를 하고 자기 부모 노드는 뭔지 표시하고 요 N 위너하고 N 비짓은 이제 그 WV를 표시하죠. 승리 횟수, 방문 횟수. 그 다음 원트라이드는 자기 자식 중에 아직 시도를 안 해본 자식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et empty 해가지고 그 현재 내 상태에서 빈대가 내가 둘 수 있는 데고 거기가 이제 자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놈을 찾아서 untried로 초기화를 하고 children은 아직 생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 빈 걸 채로 둡니다. 근데 여기 이제 UCT select라는 게 있는데 UCT select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공식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공식을 계산을 해서 그 자식들을 소팅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티드라는 거 가지고 했고 그 n윈 나누기 n 비제트 승률로 저거 했고 여기 이제 그 스퀘어 루트 이게 있죠. 이게 이제 탐사항이고 이게 탐험항이었죠. 그래서 소팅을 한 다음에 이게 오름차순 소팅이니까 가장 큰 놈이 맨 뒤에 들어있죠. 그래서 맨 뒤에 놈을 그 리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1로 인덱싱을 해서 리턴을 하고요. make child는 그 단말로드 t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랜덤하게 자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C라고 하고 그 C를 위한 노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걸어준다고 그랬죠.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그 노드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실제로 그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실제 메모리 같은 거 할당을 받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트라이드에서 그 지금 이제 그 자식이 만들어지면 어떤 위치에다가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가 그걸 지정을 하는데 이제 그놈은 이제 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언트라이드에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 칠드런에 그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제 뭐 리턴 하면 되고 그 다음 업데이트는 WV를 갱신을 하는 거죠. 네. 그냥 NBGT는 이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위너가 해당되는 것 같으면 컴퓨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컴퓨터에 해당되는 놈을 증가시키고, 이제 사람이 이겼으면 사람에 해당되는 놈을 증가시키고, T면, 즉 타이, 그 비겼으면 이제 0.5씩 증가시키고, 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노드라는 클래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변수들이 있고, 여기 이제 멤버 함수들이 쭉 그 4개가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메인이 사용하는 이제 함수들인데, move, switch player, print board, get empty, decide.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 11.5절 미니맥스에서 코딩을 했었죠. 그게 똑같죠. move는 함수를 두는 거고, 스위치 플레이는 0이면 x, x면 0으로 바꿔주는 거고, 프린트 보드는 이런 형태로 현재 보드 상태를 출력하는 거고, get empty는 어떤 상태에서 빈 곳들을 모아주는 거고, decide winner는 누가 이겼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O가 이겼는지, X가 이겼는지, 또는 T가 이겼는지, 아니면 아직 승패가 결정이 안 된 N인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MCTS가 이제 핵심이죠. MCTS가 핵심이죠. 그래서 MCTS를 보면, 스테이트를 루트로 만들고요. 루트 노드로 만들고, 이 플레이아웃을 10,000번 했네요. 우리 전에 한 15번 이렇게 손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었죠. 그림을 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10,00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하는 과정, 확장 과정, 시뮬레이션 과정, 이제 백트래킹 이 4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루트를 노드로 놓고 스테이트로 놓고 플레이어를 롤 플레이어로 놓고,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어가 계속 바뀌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롤 플레이어로 복사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untried가 비어 있으면, 즉 자식 중에 아직 시도를 안 한 놈이 없으면, 즉 자식들이 다 WV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죠. 즉 완전 확장된 상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UCT 셀렉트에서 자식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무브를 하고, 그 다음 스위치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을 마치면 그 순간에 스테이트가 이제 앞에서 이제 T라고 표기한 이제 단말 노드가 되는 거죠. 이제 노드가 단말 노드에 대해서 이제 노드의 언트라이드 자식 노드들 중에 아직 시도가 안 된 놈 중에서 랜덤하게 그냥 하나 취해서 그놈을 이제 포스라고 놓고요. 그 다음 무브를 하고 make child 앞에서 우리가 C라고 표기를 했던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스위치 플레이어에서 이제 다음 플레이어로 이제 바꿔놓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화일 추루인 동안, 즉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같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단 get empty를 해서 이제 2라는 리스트 집어넣고 2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 다 뒀다는 거죠. 판이 꽉 찼다는 얘기니까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됐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랜덤 초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랜덤 초이스죠. 랜덤 초이스를 해가지고 수를 두고 스위치 플레이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승패가 다 두었으면 빠져나와서 디사이드 위너에서 승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승자가 결정이 되면 앞에서 우리가 C라고 표기했던 노드부터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WV를 갱신을 하고 그러죠.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호출하면서 페어런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갱신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000번 플레이아웃을 다 생성을 했으면 소팅을 하고, 이 nwin 나누기 n비지트로 승률로 소팅을 하고, 맨 뒤에 있는 놈, 즉 맨 뒤에 있는 놈이 이제 가장
승률이 큰 놈이죠. 그래서 그 놈을 내 포스 위치를 리턴을 하고 끝납니다. MCTS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데, 틱택토 플레이에서 5를 호출했네요. 즉, 사람이 5에 해당되니까 사람이 먼저 두는 식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퍼스트 무버가 5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스타트 상태로 놓고, 플레이어를 퍼스트 무버로 놓고, 프린트 보드를 하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플레이가 X면 컴퓨터 차례라고 출력을 하고 MCTS를 호출해 가지고 수를 찾아내죠. 그러면 이 MCTS가 동작을 해서 마지막에 소팅까지 해서 가장 좋은 놈을 포스를 리턴을 하면 그놈을 이제 포스라는 받죠. else if 플레이가 오면 이 사람이 두 차례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죠. 사람이 두 때까지. 그래서 이제 사람 차례라고 하고 사람이 X, Y 구분해서 위치를 이제 입력을 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풋을 통해서 사람 입력한 걸 받고 그놈을 이제 포스로 변환을 하고 거기에 이미 어떤 수가 두어 있으면 즉 마이너스가 아니면 둔 데다 또 두잖아요. 그러면 컨티뉴어 가지고 이제 다시 반복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사람이 이제 두고 나면 이제 포스가 그걸 갖게 되고 이제 이 포스가 결정이 되면 이제 무브를 하는 거죠. 무브에서 실제 두고 그 다음에 프린트 보드를 하고 디사이드 위너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보고 타임은 비겼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승자를 적어하고 OXT가 아니면 그러면 N이죠. 아까 결정이 안 되면 N을 리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는 거예요. 안고 스위치 플레이 해가지고 다시 요 파일문으로 가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수를 계속 두는 거죠. 실제 해보면 지금 영어 이제 게임을 한번 한 사례인데 이제 사람이 가운데다 뒀고 컴퓨터 여기 뒀고 또 사람이 여기 두니까 컴퓨터 여기다 두고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결국은 비겨버리는 그런 게 됐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x3 틱택토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라 사람이 조금만 똑똑하면 항상 비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프로그램이거든요. 10,000번이나 플레이아웃을 만들어서 하니까 컴퓨터가 정확해요. 항상 정확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항상 비기게 돼 있어요. 사실 틱택토 게임은 굳이 이 몬테카를로 트립 탐색을 적용을 않고 우리가 11.5절에서 봤던 미니맥스 알고리즘만 써도 뭐 완벽하게 플레이를 해요. 상태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쉬운 게임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틱택토에 적용을 한 거고요. 이것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쉽게 복잡한 오목 게임 또는 바둑, 체스 이런 도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오목 게임은 5개를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연속으로 두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X를 쥔 팀이 여기다 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4개가 있고 여기 이제 좌우가 열린 3개짜리가 있으니까 요 X가 이겨버렸죠. 만약에 5가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둬서 이겨버리고 5가 여기다 둬서 막으면 X가 여기다 둬가지고 5개 만들어서 이기고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오목에서 승패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가지고 MNK라는 게임이 있는데 MNK는 MN 크기의 보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K개가 연속으로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틱택토는 3x 3에서 3개가 연속이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333 게임이고, 오목은 19x 19라는 큰 그 바둑판에서 5개가 연속 먼저 되면 이기니까 19x 19x 5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 이용을 해서 오목을 두는 뭐 알파 오목, 이제 알파 고를 따서 이제 알파 오목이라고 이 책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11-7 틱택토를 두는 MCTS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해요. 그놈을 카피해서 약간 수정을 하면 되는데, 자, 19x 19에서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10x 10으로 줄였어요. 미니 오목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이놈을 이제 19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 19라는 큰 보드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K는 이제 5죠. 5개가 일렬로 두면. 그리고 이제 스타트는 그 하이픈이 이제 100개가 있는 그런 그 빈 보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자, 노드는 앞에하고 똑같아요. 틱택토하고 전혀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주 잘 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임을 바꿨는데도 이 노드라는 클래스는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죠. 대사용성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오목 플레이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시작을 하고,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네요. 그 오목 플레이고, 이 부분만 달라졌어요. 이 부분. 그래서 시작 상태가 지금 그 오목 플레이해야 되는 게 시작 상태면 그 빈 보드 상태면 랜덤 어라운드 센터라는 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10x 10의 한 중앙에서 그 중앙 근방에서 난수를 생성을 해서 시작점 그 착지 시작점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5x5에 딱 가운데다 둔다고 그러면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이 함수 필요 없고 그 5x5에 2개 하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조금 그 게임을 재밌게 하려고 시작점을 그 중간에서 그 중앙에 있는 9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것만 달라지면 되고, 그 다음에 MCTS 이거 똑같아요. 수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도 이제 10,000개 플레이아웃을 썼네요. 여러분이 GPU 같은 거 써가지고 시간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한 10만이나 이런 걸로 오면 훨씬 잘 뜨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만으로 했고, 달라지는 것은 오목은 그 디사이드 위너가 다르죠. 틱택토에서는 3개만 일렬이건 됐는데 여기는 이제 5개 일렬이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5개 있는지 확인하고 수직 방향으로 5개 있는지 역대각 방향, 대각 방향. 그래서 이제 4개의 방향으로 5개가 일렬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든 지점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for i는 range n이니까 모든 지점에 대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역대각선 방향으로 5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줘요. 이 부분을 조금 똑똑하게 짜면 이 프로그램이 더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getEmpty에서 getEmpty인데 우리 3x3인 틱택토에서는 진짜 빈 데만 다 찾으면 되는데 이 오목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데다 둘 리는 없잖아요. 멀리 떨어진데. 보통은 여기 이제 붙어 있는 데다 두거든요. 이웃한 데다가. 현재 둔 곳에 이웃한 곳에다 두니까
get empty가 이제 이런 데들은 다 무시하고 여기 이웃에 있는데 이 점들 그 팔리웃으로 이런 점들만 골라내요. 이런 점들만. 이제 그게 이 get empty고요. 이제 그 부분만 달라졌고 오목하고 틱택토가 게임이 그 보드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 get empty의 이 부분 그 다음에 decide you know는 이 부분만 달라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인간이 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제가 한번 둬봤어요. 그래서 사람 차례일 때 내가 여기다 뒀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MCTS를 작동을 시켜서 여기다 뒀고 제가 여기다 뒀고 컴퓨터가 여기다 뒀고 뭐 이렇게 쭉쭉 해요. 그래서 이놈을 실제 이렇게 이제 그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그 사람이 먼저 둔 다음에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두어보세요. 생각보다는 잘 두어요. 그 MCTS 순수한 MCTS만 적용한 오목 게임인데도 잘 두는 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서 한 수 두는데 뭐 1분 뭐 가까이 걸리거든요. 제 PC에서 해보니까 한 1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알파 오목은 자기가 두 차례가 되면 MCTS로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MCTS가 이걸 10,000번을 반복을 해요.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백트래킹을 하면서 플레이아웃을 10,000개를 이걸 10,000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10,000개의 플레이아웃이 생성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디사이드 유너를 호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get empty도 decide winner를 호출해요. get empty가. 그 이제 decide winner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그 지점에 대해서 그 가로, 세로, 그 대각선, 역대각선으로 5개 일렬로 있는지를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이제 플레이아웃을 10,000개를 한 다음에 이 플레이아웃의 길이를 몇 수까지 뒀는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한 40 몇 수를 두는 게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놈은 거의 100수까지 둔 놈도 있고요. 거의 그냥 판을 꽉 채울 때까지 승부 안 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한 8번, 9번 만에 끝난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계산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디사이드 위너의 호출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프로그램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좀 비효율성이 좀 있어요. 디사이드 위너를 빨리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GPU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병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 사례만 해도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패착이 나오냐면 지금 사람이 요 수에서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 뒀죠. 여기다 뒀죠. 그래서 이제 이게 3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 비상 상황이 나온 거예요. 한쪽을 막아야 되죠. 근데 컴퓨터가 어디다 뒀냐면 여기다 뒀어요. 여기다. 잘 뒀죠?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여기 안 두면 그 X가 컴퓨터 이겨버리니까. 잘했어요. 사람이 여기를 막았어요. 이때 컴퓨터가 요거를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여기다 둬버렸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됐고 이렇게 됐죠. 크면 지죠 컴퓨터가.
근데 이걸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이 수가 그 승률이 더 높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여기다 두고, 뭐 컴퓨터는 또 그 엉뚱한 데다 여기다 두고, 그 결국 이제 사람이 5개를 줘서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그 오목에 정석을 구현을 해서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게임 규칙을 코딩해서 위험한 수를 이제 그 미연에 방지하는 뭐 이런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플레이아웃을 10,000개를 했는데 이것을 뭐 10배로 늘린다든지, 그래서 그 승률을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더 정확한 수계를 잡게 하는 방법도 있죠. 또 하나는 2개의 복사본을 겨루게해가지고 이때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서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두는 방법도 있어요. 이 3번째가 가장 정석인 이제 방법인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아주 커져요. 책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않고, 단지 이제 자율 플레이를 구현을 하긴 했는데, 얘는 강화학습하고 결합을 해서 성능을 높일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율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여줄 목적으로 그냥 인공지능 2개가 두는 걸로만 바꿔봤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율 플레이하고 강화학습을 결합하면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알파고가 바로 그렇게 했고요.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율 플레이는 그 앞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단지 이 부분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X일 때, 즉 인공지능이 둘 때 그 MCTS를 호출했고, else 플레이어가 오면 사람 차례니까 사람이 두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XY 좌표를 입력해서 자기가 두는 수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끼리 두니까 이 부분을 이걸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X일 때도 MCTS, O일 때도 MCTS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그 함수 이름도 오목 셀프 플레이로 바꿨네요. 근데 요 호출하는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그 둘이 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구경하면 돼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둘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X가 이기는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해서 MCTS의 원리를 11.6절에서 설명을 했고, 바로 전에 11.7절에서는 그 틱택토하고 오목을 구현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 알파고에 대해서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6장에서 배운 컨볼루션 신경망, 9장에서 공부한 강화학습, 11점 지금 공부한 몬테카르로 트리텀드 이 3개를 결합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이제 보드게임인데, 보드게임의 복잡도는 이제 탐색 공간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데, 탐색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너비 B와 이제 깊이 D가 이제 좌우를 해요. 너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수를 두어야 될 때 이 자식 노드가 몇 개나 되는지,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몇 개나 되는지 이거죠. 틱택토도 그러고 오목도 그러고 바둑도 그러고 수를 두어 나감으로써 이 B는 계속 줄어들죠. 빈칸이 줄어들으니까.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똑같다고 이렇게 보고 산출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이제 끝날 때까지 두는 수인데, 얘는 맥시멈으로는 n by n이면 n 제곱 개의 빈 곳이 있으니까 n 제곱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게임이 그 전에 이제 끝나기도 해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끝나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D라고 보면 탐색 공간의 크기는 이제 B의 D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림셈을 할 수가 있고, 틱택토는 B가 9고 D가 이제 9고, 체스는 B가 35, D가 이제 80가량이고, 바둑은 B가 한 250, 19바이 19니까요. 그 다음에 D가 한 150, 보통 150 수준 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바둑이 250에 150승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우주를 채우는 그 원자의 개수보다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십 년 후에나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2016년에 알파고가 이겨버렸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죠. 인공지능 어느 사람들한테도요. 자, 알파고는 아까 한 것처럼 딥러닝하고 몬테카르로 트리 탐정을 결합해서 만드는데 딥러닝으로는 6장의 컨볼루션 신경망, 9장의 강화학습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알파고는 이제 옵티멀 폴리시 최적 정책, 최적 정책은 9장에서 공부를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해요. 정책이라는 건 뭐냐? 우리 그 9장 강화학습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어떤 S라는 상태에서 그 A라는 그 행동, 여기서 행동은 이제 수죠. 수를 우리의 선택할 확률이에요. 이 확률이 정확하면 그 가장 높은, 확률이 높은 데다 두면 내가 이겨요. 좋은 수일수록 확률이 높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드 상태 S에서 보드 상태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보드 상태고 시작할 때는 이게 다 빈 상태가 되겠죠. 이것은 이세돌이 1승 거둔 그런 상태인데 이 78수가 신의 함수라고 그러죠. 자, 이 78수를 알파고 인간이 두면 79번째 수, 즉 이 상태에서 이 빈 곳들이 이제 후보 수가 되고 이 빈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알아내야 돼요. 즉 이 P, A 기분 S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를 들면 뭐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다 그러면 검은 인공지능이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적 정책으로 그 확률을 추정을 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지점에다가 인공지능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세돌이 어디다 둘 테고 그 상태에서 또 그 PAS를 산정을 하고 가장 확률이 큰 배를 찾아서 또 거기다 두고 또 이세돌을 두고 또 상태가 바뀌면 그 상태가 S가 되고 거기서 또 확률을 추정을 하고 확률이 제일 높은 데를 두고 뭐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적 정책이 정말 훌륭해서 하여튼 둘 때마다 이게 성공을 하는 아주 좋은 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최적 정책을 어떻게 하려느냐. 이게 문제죠. 자, 우리가 9장 강화학습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뭐 큐러닝도 있었고, 쌀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적 프로그래밍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얘들은 다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이 어떤 상태를 표현을 하고 거기서 값을 저장을 해놓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바둑은 상태가 너무 많으니까 테이블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9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쓴다고 그랬죠? 신경망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9바이 19인데 이런 19바이 19가 이제 안 둔다는 0으로 놓고 검은 돌이 둔 건 1이라고 놓고 흰 돌이 둔 건 2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19바이 19를 이게 2차원 구조를 가지니까 이미지 형태잖아요. 19바이 19 이미지로 간주를 하고 신경망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신경망에 그 노드를
이 수를 두는 요거 개수만큼 19/19개, 19 곱하기 19개 그 출력 노드를 가지고 있고 그 출력 노드마다 확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바라건대 가장 좋은 수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그런 신경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경망 출력을 보고 가장 확률 높은 놈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다가 두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신경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퇴적 정책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알파고는 3개의 그 신경망, 즉 정책 신경망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제 이름이 슈퍼바이즈 러닝 정책 신경망에서 P-시그마라고 표기를 그 논문에 보면 해요. 이게 이제 그 네이처지에 퍼블리케이션 됐는데 그 논문 여러분도 그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이제 P-시그마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이 P-시그마는 그 신경망인데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컨볼루션 신경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배운. 층은 13개를 갖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입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19 요 상태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출력은 361개의 노드를 가져요. 그 칸마다 그 노드를 하나씩 갖죠. 그리고 이제 이 시그마는 컨볼루션 신경망 이제 가중치를 뜻하고 그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학습을 하면 이 시그마가 점점 좋아져서 그 학습을 마치고 나면 아주 훌륭한 그 신경망이 되죠. 이 P 시그마는 그 여기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레이블을 주는 거죠. 레이블을 주는데 이 KGS 고라는 서버에 가보면 그동안에 프로 기사들이 뒀던 정말 그 품질이 좋은 그 기보드를 수만 개를 거기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놈을 다운받아서 이제 그 학습에 쓴 거예요. 썼죠. 그래서 이제 그 이긴 것은 이제 1이라는 그 보상을 주고 진 것은 이제 -1 주고 그다음에 뭐 비긴 건 0으로 준다든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주고 이제 학습을 했죠. 자, P-시그마 쓸만해요. 근데 좀 한계는 있죠. 근데 얘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태가 되면 그 다음 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만 돼 있지 끝까지 둬보고 끝까지 뒀을 때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까지는 산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L 정책 신경망이 있는데 얘는 얘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근데 이제 그 학습을 달리하죠. 얘는 이제 P-ROW라고 표기를 했어요. 얘는 이제 그 강화 학습을 써요. 일단은 이 P-시그마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P-시그마에 이 시그마 가중치 시그마를 그 로우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강화 학습을 하는 거죠. 이때는 자율 플레이를 써요. 아까 우리 자율 플레이 해봤잖아요. 이제 자율 플레이를 해서 이제 로우를 개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RL 정책 신경망을 만든 다음에 이 SL 정책 신경망하고 둘이 겨루게 하니까 이제 RL 정책 신경망이 한 80% 승률을 이겼다고 그래요. 100번 두면 80번 정도 이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정책 신경망을 만드는데 이제 P5예요. P5. 얘는 성능은 되게 낮아요. 나중에 플레이아웃 만드는데 쓰기 위해서 그 얘를 만드는데 얘는 그 굉장히 빨리 수를 두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도 되게 그 간소하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예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P 시그마, P 로, P5 세 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치 신경망을 하나 만드는데 걔는 이제 V 세타 S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 신경망 구조는 똑같아요. 아까 금방 정책 신경망. 근데 다른 것은 출력 노드가 하나뿐이에요. 가치 신경망은 어떤
상태를 주면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그 신경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력 노드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나한테 불리하면 뭐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거고, 나한테 유리하면 1이라는 값에 가깝게 나오는 뭐 이런 거죠. 학습은 어떻게 했냐면 P로를 학습을 할 때 이제 자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샘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샘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한 대국에서 모든 상태를 다 그 학습에 쓰면 그 이 상태에서 한수를 둔 상태, 또 한 수 둔 상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 샘플들이 사용되면 이제 가인적합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대국 하나에서 한 샘플만 랜덤하게 추출했다고 그래요. 한 대국을 두려고 그러면 상태가 계속 바뀌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한 상태만 그 취했다고 그래요. 자유 플레이를 하면 뭐 수십만 대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빠르면. 그러니까 한 대국에서 샘플 하나씩만 취득을 해도 충분히 많은 샘플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바둑을 둘 수 있는 신경망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P 시그마, 그 다음 P 로, P5도 있는데 얘는 성능이 낮으니까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치신경망 V 세타 3개가 있어요. 이 각각이 그냥 그 바둑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얘들을 가지고 서로 겨루게 하고, 그 다음 기존에 그 시중에 나와 있던 파치라는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들하고 겨뤄보니까 일단 RL 신경망 P로가 가장 성능이 뛰어났고요. 얘하고 파치하고 겨뤘더니 그 85% 정도로 파치를 이겼다고 그러고요. SL은 파치한테 11%만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등히 RL 정책신경망 P로가 잘하고요. 문제는 RL 정책신경망 가지고는 이 세도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잘 못 두니까. 근데 바둑을 어느 정도 두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게 추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죠. 자, 여기까지만 이미 컨볼루션 신경망하고 강화학습이 결합이 됐고요. 마지막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추가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왔군요. 어떤 상태에서 뭐 플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승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플레이아웃을 수만 개를 해서 정확하게 승률을 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승률이 제일 높은 놈을 선택을 해서 그 수에다가 두는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인데 지금 11.6절하고 11.7절 구현에서는 순수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너무 순진한 걸 쓰면 그 이세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좀 변형이 있는데 어, SL 정책식명만 P로우를 썼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P5를 썼고 얘는 성능은 좀 낮아요. 근데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가치신경망, V세타 이 세 개를 그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적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서는 그 노드의 통계량으로 이긴 횟수, 방문한 횟수, WV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QSA, 행동 가치하고 그 방문 횟수, NSA, 그 다음 사전 확률 PSA 세 개를 저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UCT가 좀 달라지겠죠. UCT가 좀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에, 우리 책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 세 개의 그 값을
노드마다 기록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UCT를 계산해서 뭐 선택 같은 데 활용을 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순수 MCTS에서 플레이아웃 만들 때 수를 선택할 때 랜덤하게 계속 선택을 해나가는데 랜덤 샘플링 대신에 P5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했다고 해요. P5. P5. P5는 그 아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그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얼추 이렇게 두는 거예요. 좀 뭐랄까 아마추어 좀 낮은 단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정도 실력인데 되게 빨라요. 그래서 플레이아웃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P5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말로드의 값이 있는데 단말로드의 그 가치 신경망의 값하고 추정값하고 플레이아웃의 스페 정보를 혼합해서 이제 단말로드의 그 값을 산정을 하고 이 단말로드의 값을 가지고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그 노드에 붙어 있는 요 세 개의 값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니죠. 그 이것을 추정한 값을 가지고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요 세 개의 값을 그 갱신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순수 MCTS하고 좀 바뀐 부분이죠. 자, 이렇게 알파고를 만들었고요. 알파고 성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세돌 인간을 이겼고요. 인간이 이제 그 불가능해요. 이제 그 컴퓨터를 이기는 것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CPU 44개를 쓰고 GPU 8개 쓴 그 단일 버전하고 CPU를 엄청 많이 쓴 1202개하고 GPU 176개를 쓴 분산 버전. 그 두 개가 있는데 분산 버전이 단일 버전을 게임을 해본 결과 77% 승률로 앞섰고 그 다음에 분산 버전은 뭐 기존에 뭐 파치라든지 또 다른 막 그런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걔들 뭐 다 100%로 눌러버렸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알파고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알파고 제로는 지금 이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기보를 사람이 둔 기보를 갖다 썼다고 그랬는데 이거 없이 그냥 프로기사에 기보를 전혀 사용 않고 자율학습만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알파고 제로죠. 그리고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를 겨루기한 결과 알파고 제로가 100% 승률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패배를 했어요. 게임 그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네요. 자, 여러분 그 몬테카르로 트리 탐색 재밌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책에 그 오목 두는 것까지 나오니까 좀 흥미롭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 책에 있는 코드를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연습 문제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기 바라고요. 여러분 나름의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좀 확장을 해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